여러분께서 한국에 방문하신다면, 여러분께서 한국을 여행하시려면 꼭 필요한 날씨 정보, 한국의 1년 날씨는 어떨까? 푼타민에서 여러분께 한국 날씨의 멋진 팁을 드립니다. 한국 날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기온이 되겠죠. 얼마나 추울지, 얼마나 더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강수량이 될 텐데요. 비가 많이 올지, 눈이 올지 그런 정보를 드릴 거고요. 세 번째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께서 한국에 방문하시거나 한국을 여행하실 때 어떤 옷차림이 적절할지, 그리고 주의해야 될 날씨는 무엇일지 명쾌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날씨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약간의 그런 차이와 지역적인 특성을 감안하신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께 멋진 팁이 되어드릴 거예요. 1월입니다. 1월은 춥죠. 춥고 건조해요. 한국의 1월은 시베리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시베리아는 정말 신비로운 곳이죠. 그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한국의 겨울은 춥습니다. 1월에 서울이 추울 때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에서 18도까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하 20도에서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면 기록적인 한파가 있지만 영하 19도 아래로 잘 떨어지진 않아요. 가끔 강원도 산간 지역의 경우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정말 드문 경우긴 합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복무했던 분들이 많이 얘기도 해주고 방송에 나왔던 그 뉴스 장면도 정말 유명하죠. 시베리아나 만주보다 더 추운 때도 있지만 아마 여러분 나라에서는 더 춥다고 말씀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영하 30도, 영하 40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라는 북위 50도 이상에 위치해 있고 한국은 북위 37도 정도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북위 37도 정도의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추운 편이라는 거. 1월에 여러분께서 한국을 여행하시려면 좀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차가운 시베리아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지고 한국의 서해안에는 가끔 많은 눈이 내립니다. 하지만 그 눈이 서울에 내리는 경우는 자주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서울에는 눈이 많이 오는 편이 아니고 서울에 하루에 10cm 이상의 눈이 오는 경우도 좀 드문 편에 속해요. 다만 하루에 서울에 18cm 이상의 눈이 내렸던 게 최근 100년 동안에 한 6번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번이 2001년 이후에 있었다는 점, 그래서 최근에는 가끔씩 많은 눈이 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따뜻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그렇게 추위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께서 제주도에서 얼음이 얼거나 눈이 내리는 걸 보는 건 정말 드물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제주도에서 너무 날씨가 추워서 며칠 동안 눈보라가 치고 또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는 정말 기록적인 날씨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런 날씨를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날씨를 경험하신다면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제 2월입니다. 2월도 사실은 겨울이에요. 2월은 이제 정말 신기한 달이죠. 러시아는 뭐 영하 20도로 떨어지고 대만은 낮에 영상 30도까지 올라가지만 무엇보다 2월은 제가 태어난 달이니까요. 2월에도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위가 있긴 하지만 2월이 되면 날씨가 보통 좀 따뜻해집니다. 특히 서울 기준으로 아침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지만 낮에는 영상의 기온으로 올라갈 때가 많고요. 다만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옷은 1월과 마찬가지로 좀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2월 하순보다는 날씨가 정말 따뜻해지는 게 느껴질 거고요. 만약에 많은 눈이 내리더라도 며칠 안에 눈이 빨리 녹을 정도로 2월은 따뜻해집니다. 제주도, 부산, 대구처럼 한국의 남부지방은 2월 하순에 낮 기온이 영상 20도까지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좀 따뜻한 편이지만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강원도 영동 산간지방을 가시게 된다면 북동기류가 발생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북동기류란 이제 한국의 북동쪽에 위치한 고기압이고요. 그 고기압이 차가운 동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을 만들게 돼서 한국의 강원도 지역에 많은 눈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 강릉, 평창 이런 지역은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고 스키장을 가기에는 정말 좋은 때죠. 그래서 2월은 점점 따뜻해지는 봄이 가까워오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아직 겨울이 살아있는 그런 계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3월은 날씨 변화가 정말 큽니다. 3월은 기본적으로 영상의 날씨지만 많은 지역에서 영하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특히 3월에 영하로 떨어질 때 꽃샘추위가 왔다고 한국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 꽃샘추위랑 이제 꽃이 피어나는 시기, 봄을 앞두고 시베리아에서 내려온 북서쪽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3월에는 좀 추운 날씨가 있다는 점. 하지만 3월 중순부터는 확실히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제 입고 계시던 코트를 벗으셔도 됩니다. 코트나 패딩 없이 이제는 봄이 되었기 때문에 좀 가볍게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겠네요.
3월 중순부터는 낮 기온이 영상 10도에서 20도까지 올라가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유채꽃이 피기도 하고 정말 이제 봄이 완연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3월 중순이 되면 스키장에서도 눈이 빠르게 녹아내리기 때문에 한국의 스키장의 경우에는 3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즐기시기 어렵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다만 3월 하순까지도 가끔씩 추운 날씨가 있기 때문에 가끔 눈이 내리는 등 좀 추운 날씨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3월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비가 내리는 경우는 없고요. 다만 제주도나 남해안 지역의 경우에는 하루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릴 때도 있지만 좀 드문 경우고 3월에는 변화가 심한 날씨를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4월은 꽃이 피는 계절이죠. 4월은 이제 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낮 기온이 영상 2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북유럽에서 오신 분들이나 또는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반팔을 입으셔도 될 날씨일 겁니다. 다만 4월에도 아주 더운 날씨는 아니기 때문에 긴팔 옷에 얇은 자켓 정도는 걸치시는 게 좋을 거고요. 남서기류가 가끔 나타납니다. 남서기류란 이제 한국의 남서쪽에서 오는 기류, 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오는 기류인데 이제 그 기류가 오게 되면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게 되고 또 가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남부 지방에서는 가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4월에도 가끔 날씨가 더워질 때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남부 지방에서는 영상 30도에 이르는 좀 더운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이네요. 5월은 따뜻하죠. 5월은 이제 따뜻한 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반팔을 입어도 될 날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국의 5월은 유럽의 기준으로 보자면 봄과 여름의 경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서기류가 유입이 가끔 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하루에 100mm 정도가 되는 큰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또 기온이 많이 올라간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서는 영상 33도가 넘는 날씨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따가운 햇빛을 피하면 얼마든지 쾌적한 날씨를 경험할 수 있는 게 5월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특이한 거는 5월에는 가끔씩 겨울의 끝자락에 공존을 하는데요. 그래서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5월에 눈이 내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군 복무를 하시는 분들은 가끔씩 5월에도 내리는 눈을 볼 때가 있고 또 5월에 여러분들이 강원도 영동 산간을 여행하셨을 때 내리는 눈을 어쩌다가 볼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되면 거의 몇 년 만에 한 번 보게 되는 행운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6월이네요. 6월이 되면 이제 덥죠.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6월은 덥지만 사실 그렇게 습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좀 버틸 수 있다는 점.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햇빛이 좀 강하더라도 햇빛을 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다는 점.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유럽의 여름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6월 하순부터는 장마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장마는 이제 한국의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 그리고 한국의 남쪽에 있는 더운 공기가 서로 부딪히게 되면서 정체 전선을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마가 오게 되면 비가 오는 날이 많아지고요. 그런데 계속 그리고 몇 날 며칠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는 좀 많이 오고 또 아닐 때는 또 비가 적게 오고 구름이 끼었다가 거쳤다가 흐렸다가 이렇게 날씨 변화가 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가 내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반팔을 입고 다녀도 충분히 괜찮을 만큼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드디어 7월이네요. 7월은 더워요. 7월은 덥고 이제 장마가 7월에 끝나거든요. 근데 장마가 보통은 7월 중하순에 끝나지만 좀 일찍 끝나는 때는 7월 초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한국의 남쪽에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데요.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밀어올리게 되면 엄청 날씨가 더워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을 여행해 보셨으면 비슷한 기억을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일본처럼 한국도 습도가 높고 푹푹 찌는 날씨, 거의 영상 40도에 육박하면서 습도가 높은 날씨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7월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남동풍이 불게 되고 대구라든지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영상 40도 가까운 날씨가 나타나는데 사실 서울에서는 영상 36도 정도가 여러분께서 여름에 경험하실 수 있는 높은 기온이에요. 영상 37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 2018년 여름에 그 기록을 깼죠. 서울이 영상 39.6도까지 올라갔고 또 강원도 지역, 겨울에 추운 곳으로 유명한 지역인 홍천이 영상 41도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더위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이 좀 많이 더울 수 있다는 점, 여름에는 좀 많이 덥기 때문에 그 더위에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아마 유럽이나 미국 북미 쪽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그 더위에 좀 적응하시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뭐 한국에는 에어컨 시설도 잘 돼 있고 워낙 또 시설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여행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7월에는 비도 많이 내릴 수 있어요. 장마가 끝나더라도 또 집중호우가 내릴 수 있고, 또 태풍은 7월에는 많이 오진 않지만 가끔씩 7월에 태풍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7월에는 장마라든지 또는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7월의 패션 포인트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반팔과 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7월 중순부터는 이제 열대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열대야라는 표현이 외국에서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열대야는 이제 아침 최저 기온이 영상 25도를 넘는 경우를 말하고요. 그래서 좀 아침마저도 더운 그런 날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7월부터는 야외 활동, 한국에 정말 뭐 아름다운 곳이 많지만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8월도 마찬가지로 덥습니다. 8월도 너무너무 덥고, 또 8월 중순까지도 그런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7월 중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한국에서 상당히 날씨가 더울 수 있다는 점. 물론 덥지 않은 해도 있지만 가끔이고요. 보통 그 시기가 많이 덥기 때문에 더위에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종종 폭우가 내릴 때가 있는데요. 하루에 300mm 이상의 폭우가 오는 경우도 어쩌다 가끔 있고, 또 하루에 100mm나 2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월에는 집중호우에 주의하셔야 하고, 또 가끔씩 태풍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다만 8월 중순이 지나서 8월 하순이 되면 날씨가 좀 시원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도 아침 기온이 영상 20도 가까이로 떨어지게 되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 8월 하순에 강원도 여행을 가셨다가 펜션을 방문하셨어요. 그런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무시게 되면 아침에 추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월 하순부터는 여름이 물러가고 급격하게 날씨가 바뀐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고 9월이 왔네요. 9월 초수는 거의 한국의 여름과 마찬가지로 좀 덥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게 과하지 않은 여름. 그래서 아까 6월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럽의 여름과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이나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한국의 9월 날씨를 쾌적한 여름 날씨로 아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9월의 경우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반팔을 다들 입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가끔씩 또 비도 많이 내리고요. 또 9월에는 태풍이 오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9월에는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9월 하순부터는 날씨가 쌀쌀해지는데요. 강원도 지방 같은 경우는 아침에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또 9월에는 산간 지방의 경우에는 설이나 얼음이 오는 곳이 있을 정도로 9월부터는 날씨가 또 빠르게 추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도심 지역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월부터는 기온 변화가 커요. 10월에는 딱 말씀을 드리자면 0도와 30도. 10월에 정말 추울 때는 아침에 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또 낮에 더울 때는 30도까지 올라가기도 한다는 점. 그래서 날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가을 옷을 입으시되 좀 추운 날씨와 더운 날씨에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침 기온은 영상 10도 정도, 낮 기온은 영상 20도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한국에 특히 서울을 기준으로 10월 날씨를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긴팔과 자켓 정도가 아주 좋은 아이템이 될 거고요. 또 10월에도 가끔 태풍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10월에 한국에 태풍이 직접적으로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태풍이 북상을 하면서 그 남쪽에 뜨거운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올리기 때문에 한국의 낮 기온이 영상 30도 가까이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일시적으로 여름 같은 더운 날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쾌적한 가을 날씨를 생각하고 즐기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11월은 쌀쌀하다라는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가끔 춥다고 얘기를 하죠.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 낮 기온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낮 기온 같은 경우는 추울 때와 조금 따뜻할 때의 차이가 좀 큰 편인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께서는 자켓을 좀 준비하시고 이제 필요할 때는 패딩을 준비하실 때가 된 것 같네요. 코트를 입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1월은 옷이 좀 두터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첫눈이 오는 시기도 11월이 가장 많습니다. 한국의 북서쪽인 시베리아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추운 날씨가 나타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11월은 가을이지만 좀 추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은 추워요.
겨울이죠. 추운데 날씨 변화가 좀 커요. 12월의 경우에는 초순에 이제 남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 때가 있기 때문에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한 경우가 있지만 1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2월에 보통 기온은 영하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씨도 자주 일어나고 또 강원도 지역의 경우에는 영하 20도 근처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1927년에 영하 23.1도까지 내려갔던 게 12월에 가장 추웠던 기록이고요. 하지만 12월에 엄청난 추위를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12월의 경우에는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면서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이제 눈구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눈구름 때문에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눈이 내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경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폭설보다는 추워지는 날씨에 대비를 하셔서 패딩이나 코트 위주로 따뜻하게 준비를 하시면 아마 뭐 여행하시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는 추운 날씨도 있고 더운 날씨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도 있고 눈이 내릴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죠. 하지만 한국은 여행하기 참 좋은 날씨를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날씨를 한꺼번에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누군가는 한국을 여행하기 가장 좋은 때가 5월이라고도 하고 10월이라고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외에 한국을 여행하기 좋은 때는 4월, 8월, 12월, 9월, 3월, 1월, 6월, 2월, 7월, 11월 등이 있습니다. 언제 방문해도 멋진 한국, 멋진 날씨 정보와 함께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훈타민의 훈이었습니다.